흔히들 정치인은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저는 의료인이자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낙관적인 발언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의무기도 합니다. 정치인이면서 의료인인 제 입장에서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바라보며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가뜩이나 늦은 백신 구매와 접종 때문에 코로나19가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 걱정인데 변이 바이러스가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개발된 백신들이 남아공 등 코로나19 변종에는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나은 환자들도 변종에 감염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더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변종들의 출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백신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발언은 효과가 있다는 증거 역시 없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전에는 전 인구의 60-70% 정도만 항체를 가지고 있다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80에서 85%가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백신이 방어하지 못하는 새로운 변종에 대해서는 계속 기존 백신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다음 겨울에도 코로나19 극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정부의 전망보다 더 오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견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항상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은 마음의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장기전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훈련용 임시 진지가 아니라 튼튼한 콘크리트 방어 진지를 구축하여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저는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습니다. 첫째, 방역의 관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기존 정부의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는지 정부의 상황 판단을 밝혀야 합니다. 백신의 접종 시점에 따른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고 있는지, 변이 바이러스가 통제되지 못할 경우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는지,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이 올 하반기가 아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방역 스케줄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장밋빛 시나리오 대신 우리가 처한 현실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현실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 변이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는 백신을 추가로 구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개발된 백신 중에 어떤 것이 얼마나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일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구와 임상 결과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에 가장 효과적인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백신 회사들과 추가 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업데이트 백신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서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야 할 겁니다. 또다시 백신 확보의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서 많은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새로운 팬데믹 환경의 도래에 대비해서 현 방역 대응 체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작년처럼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있던 병상도 줄이는 식의 근시안적 정책은 안 됩니다. 전용 병상을 상시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전담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4차, 5차 대규모 확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감염병 대응에 따른 병원의 피해 보상, 수고한 의료진에 대한 처우 개선도 늦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영업 제한이 아니라 밀집, 밀폐, 밀접 등의 과학적 기준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만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특정 업종이나 특정 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지금의 방식은 효과적이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피해를 보신 자영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에 대한 지원 역시 영업과 고용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코로나19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한 정부의 재정 대응 체계와 역량을 국민과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들께 얼마나 지급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정 효율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에 만연한 코로나19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선거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낭비한다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국가 재정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 정부, 기업, 시민사회, 피해계층 대표들이 함께 국론을 모으기 위한 가칭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론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정파적 유불리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적 재난 해결이 먼저라는 정치권의 인식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코로나19를 빙자하여 국민 세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국민의 적, 공공의 적입니다. 정부는 가장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면 지금부터 정부도 대응 태세를 재정비하고 국민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 방역 대책도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 중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솔직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코로나19 상황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백신과 방역을 정치에 악용하고 국민의 세금을 정파적 이익을 위해 쓰려는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